없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의원님. 제 188쪽에 지금 이제 노점상 이제 그 용역을 주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장소 아까도 이제 그 오전에 김재규 의원님이 하는 걸 못 봤다고 하시는데 이제 출장소에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된 거 출장소 별도로 예. 세워놨다. 네. 설명 드릴게요. 현재는 본청에서 3명을 써가지고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3명이 주로 이제 대규모 행사장 주변 정리 이런 거는 전체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부 위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안중 그 부시가지하고 송탄 출장소 앞에 이런 데가 좀 취약해서 내년도에는 송출하고 안출이 4,600만 원씩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직원들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늘린 거네 이제 4명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전거 도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시범사업 6억이 그거죠? 아, 태양광.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지관리비가 이제 계속 들어가요. 지금도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송탄 터미널에서 이제 송북 초교관 이제 자전거도 정비 공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보도 정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지난 이제 행정사무검사 때 이제 의원 이제 지적하시고 지금 과거에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실제 위주로 이렇게 해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막 일어나고 그때 당시 공법이 좀 저기 그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계상을 해주시면 그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아스코이나 이런 걸로 칼라 아스코이나 이렇게 해서 보도 정리하면서 제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보도하고 똑같이 쓰면서 이게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것만 없이 예, 예.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도 좀 쉬운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양만 낸 게 됐거든요. 과거에 해놓은 게 이제 예. 그래도 뭐한 2, 3년 지나가니까 또 부천을 떨어져서 초기에 우레탄을 이용해서 해놓은 거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는데, 작년도에 그 포승 지역하고 일부 한 것도 그 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면, 레미콘 그 투수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칼라 아스콘을 이용해서 하면 특별하게 쉽게 하자가 안 납니다. 지금 이제 192쪽에 이제 화천변 이제 환경 정비 인부임이 뭐 내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안 시켰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좀 늘려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자체 그 예산을 조정하면서 금년 수준으로 됐습니다. 해서 좀 해보면서 추경에 다시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하천변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하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천을 뭐 상소 보호지역 같은 진천 우리에 같은 경우는 완전 방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사업부에서 그런 쪽까지도 유지관리까지 좀 해라고 뭐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지금 방치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됐든 뭐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그 이제 도비 또 따와서 하상 정비 한번 해보니까 하천 좀 정비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고 거기에 그 실태가 보이잖아요. 다행히
내년도는 좀 도비가 1억이 와서 당초에 지방하천 유지비가 2억에 섰는데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써보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그게 지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본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1회 추경에만 세워놔도 한 번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뭐 도비 들어오면 또 뭐 가을에 또 하고 근데 우리가 먼저 세우세요. 기본적인 거. 예, 알겠습니다. 봄 가을로 해야 되거든. 봄 가을로. 네, 알겠습니다. 하천 분찰 1인차는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취지가 하천에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이용해서 하는 게 차량이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볼라도 설치해서 막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차 오토바이를 2개를 사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계속 좀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3륜으로 해서 그 뒤에 적재함에 쓰레기 수거용 장비 이런 걸 다 싣고 오토바이 같은 거에다가 예, 오토바이인데 전기 오토바이인데 전기 오토바이. 3륜 오토바이를 3개를 사가지고 본청 송출을 안출 하나씩 써서 제방이나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우리가 차나 오토바이는 못 다니게 해놓고 우리가 차를 끌고 들어가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연장이 길어서 어떻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쓰레기도 수거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3륜 오토바이를 3개를 보니까 330이면 전기 오토바이하고 배터리 그다음에 안전 장비 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이천 이제 하북다리 쪽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낚시꾼들이나 이제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야구장이고 하북다리 내로 골라서 이렇게 등에 박아놨던데. 네. 기존에 다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걸 같은 경우에 야구장 있는 쪽은 어떤 시설을 안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시설 보완이 필요한지 바로 확인해서 안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겨울철에도 하고 여름철에는 아주 상주예요, 상주. 바로 확인하고 조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97쪽에 보도육교 이제 승강기획의 유지관리인데 이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 시설이니까 그냥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전기 지하도는 이제 준설이라든가 또 거기 전기가 있습니다. 펌프 시설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거기에 이제 시설물 고장나거나 이런 수리도 하고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근데 이제 수리가 잘 안 되고 이게 정기적으로 한번 가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저는 그런 유지 가지고도 이 환경적으로 청소 같은 거 그런 게 결정이 안 돼 있거든. 청소는 이제 우리 노면 청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위험하니까 이제 청소과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아주 안 되고 진짜 동료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거치대 같은 기능만 하는 거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막내가 많은 곳, 전철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한데 사람 막내가 좀 빈번치 않은 곳은요 굉장히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거기 걷고 싶지 않을 거야. 보도육교가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 이병재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쪽이 이제 뭐 포장도로 이제 관리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도로 같은 걸 이제 신설하고 거기하고 적도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 부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 그럼 이제 그쪽은 신설 도로는 그 사업 뭐 설계 도면상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거하고 기존에 붙어 있던 데하고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뭐 지방도 사업 그 이제 오산부터 이제 예. 진목리까지 해서 그 했을 때 거기를 가보면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않고 포장을 하고 깨끗한데 거기하고 바로 접속되어 있는 곳은 예전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좀 뭐 노면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왕이면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만 더 줘서 일정 부분까지 이렇게 좀 포장을 좀 해주면 되는데 그 사업구역만 딱 해놓고 있는데 비교가 확 돼요. 그러니까는 노면이 참 깨끗해다가 거기를 벗어나면 우퉁우퉁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본도로 오면 이제 접속도로도 뭐 오늘 밀질 구간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주 거기까지는 야속하게 딱 예, 붙이고 예. 어떻게 보면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같은 것도 깨끗한데 그 건너편은 파손된 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공사를 한 거지만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시민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 사업하고는 또 저기인데 우리가 이제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앙 분리대를 이제 만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말씀한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중앙 저희가 좀 굉장히 넓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있던 거를 옮겼어요. 원하는 그 이제 진면 있는 야구도 거기로부터 동남 다리까지는 네. 예전에 은행나무가 가로수. 가로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 마살리 그쪽으로 옮겨 심었어. 근데 이쪽에는 계획 뭐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그걸 없고 그리고 약도트에서 동남 다리까지. 동남역까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저기 마산 사거리까지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산 사거리부터 연살리 가는 방향에다가 2주에서 심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폭이 좀 넓으면 예. 그 중앙 저기에다가 이런 하단 만들어 갖고 해서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폭이 중앙분리대 하려고 그러면 그 하단 이제 시간이 예를 35m 그래서 이제 주로 한 2m는 2m 폭이 나와요. 예, 2m 폭이 나와야 되는 2m 폭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 있게 그런 거는 좀 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188쪽에 합동설계다 마이크를 좀 켜주시죠. 188쪽에 합동설계다 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제 12월 달부터 2월까지 이제 그 토목기트를 이제 집합을 시켜서 또 내년도 조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요하지 않은 정밀 측량이라든가 뭐 지장, 뭐 지질 조사 이런 게 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매년 그 설계단을 운영을 해서요 조기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직원들이 직접 설계. 직원들 위주로 네, 직원들이 설계합니다. 이제 기술도 서로 이제 읍면의 토목집들하고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기술 교류도 하면서 이제 지침도 이제 뭐 의회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적해 주신 거면요
기술자들 전부 다 특성이 틀린 걸로 통일된 그런 지침도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 예. 나머지 이제 자체적으로 해보고 있겠죠.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도 저희가 단가나 설계 기준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고 올해는 26일 날 예정인데 26일 날 전체 토목집 출장소 직원하고 8, 9급 직원들 전체를 모아서 하루 교육을 시키고 그래 해서 합동 설계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 한 100건 정도를 자체 설계를 해서 하면 이제 용역비에서 한 5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측량을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세입적인 그 기술 요구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 간단한 그 출장소나 읍면동의 그 공사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 토목집에 거주 중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 몇십 년 동안 했던 기술자들 있잖아요, 솔직히 전문가고. 그 조그만 것들까지 큰 외주 용역을 주고 뭐 이래버리니까는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5억에 아니라 뭐 10억 이상도 절감이 될 수도 있는 소리도 많죠, 솔직히. 가능한 거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노동상 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3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배단체죠. HIT? 특수 임무 유공자회라고 해서 일명 HIDT인데 그 업체가 노점 관리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단체가 각 시군 맡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서 그 평택시 그 전역을 커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출장소도 지금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 학생애들 평택역에 와서 진을 치고 한 20명씩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숫자로도 이제 공무원 가지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해놓으면 또 거기 단체 있지 않습니까? HID 단체 다른 지역에서 연합을 해서 또 지원 사람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평택 지역 사람도 아니고 그 외지 화성시에서 와가지고 역전 앞에 한 것도 한 3주 정도 이렇게 야간 근무까지 직원들을 해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이게 그 용역 주는 거 예. 그 계약서하고 견적서 좀 하는 거 좋은데요. 예. 그다음에 189쪽에 행사 운영 계획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해갖고 뭐 안전 장비 구입 안전 보호대를 200개 한다는데 교육 시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가? 도에서 이제 특수 시책으로 그 도비 30% 70%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학교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보내줘가지고 강사 수당을 저희가 주고 올해는 1시간 했는데 내년도에 2시간씩 해서 1시간 이론, 1시간 실습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안전모하고 요거를 무료로 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학교에다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강사 보내줘갖고 교육시키고 안전모하고 보호대 준다?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그 교육만 시키는 위주로 해주고 뭐 무료로 갖다 또 제공을 해주고 그 못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 그래서 초등학생들 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 200개 갖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지금 몇 개나 돼 있는 거? 초중고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아도 그렇고, 어린이 유치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학교 같은 데는 다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시키는. 아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아니 CJ 들어온 학교 가고 교육시키고 강사 보내갖고 그다음에 그 안전모하고 보호대를 갖다 그쪽에서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뭐 자전거 타는 지금 학생들에 비하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고 또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또 하면 또 말 나올 거고. 네, 홍보위원 숫자가 제한됐는데 주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그냥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상징적으로 한 두세 개씩 딱 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 주려고 하면 무슨 뭐를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교육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상으로 지급해준다는 게 이게 별 그런 것 같다 이거죠. 20개 보통 20개 학교 시행하면 200개를 주니까 학교마다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시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반영을 못했는데 시비가 1100이고 도비가 660이 4시가 왔습니다. 1차 수정에 넣기가 못해서 내년도 1회 중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뭐 바퀴만 이렇게 딱 조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뭐 팜플렛이나 뭐 있어요 좀? 이것들을 보면은 그중에 기차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가면은 그냥 이렇게 바퀴 앞바퀴만 딱 들어가고 채우게끔만 다 돼 있잖아. 그거 하고 지붕이 있는 거. 있는 것도 일부 있고 일부는 이제 지붕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좀 이따가 정해 시간에 카talog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줘봐. 이게 뭐 한 개 580만 원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580만 원짜리는 이제 그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 안내 표지판은 뭐 어떻게 만들길래 이게 또 455만 원? 이거는 안성천 그 자전거 도로에 저 우측으로 출리하고 그다음에 평택호 쪽에 종합적으로 자전거 안내 노선하고 저거를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 종합 안내 표지판 하면서 자전거 노선을 갖다 이렇게 표시도 하지만은 그 주변에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데도 표기를 지난번에 이제 해주는 게 예. 예. 예를 들어서 신복사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행감 때 이제 권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어떤 형태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길 가운데 뭐 이게 인도라든가 이런데 뭐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볼라드 동그란 거 그런 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로 이제 최근에 한 거는 하천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인데 자꾸 차하고 차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낚시차가 자꾸 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저기 시설을 이제 이렇게 봉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급할 때 이제 저 하천 유지관리 차만 이렇게 나중에 열쇠 채워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갖다 그냥 막 이게 낚시꾼들이 또 해주고 어떤 재질을 내려면 볼라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약간 검은시름 안색이 있는 거 반면에 스테인으로 한 것도 있고 돌로 한 것도 있고. 현재는 지금 스테인리스를 많이 씁니다. 뭐가 안 그러나 아까 동료 의원이 물어봤던 건데 자전거 도로 화장실 설치 이거 어떻게 하길래 1억 5천 들어가는 거? 화장실 1억 5천이면 꽤 비싼 거 같은데. 얘는 이제 작년에 한 거는 노랑등대에 한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화조나 안에 정화시설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게 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8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장내리에 자전거 쉼터 하다 보니까 기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물을 시설 필요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그럴 거예요? 아니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죠. 예. 거기 저기 중간에 이제 옛날에 현장 방문실 때 이제 하천 중간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에 하나. 요 저기 화장실 그 디자인은 지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그 계획도면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가도록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계획도면은 없고. 아니 설계는 아직 안 한 거고요. 이제 그거 이제 설계비도 이제 포함인데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뭐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기 그좀 설치해요. 여자들 화장실 비상벨.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동 설치 시범 사업인데 태양광을 하면은 뭐 개당 한 60만 원 돼요. 아, 600입니다. 그 가로등 하나가 600만 원씩가? 우리가 기존에 저기가 350, 400이 들어갑니다. 보통. 근데 여기는 연합기가 하천에 없어서 태양광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광 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 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가로등 뭐 멋있게 이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산 이제 조달청이 낼 때 이제 등록되는 이제 거의 표준 처리를 해서요. 예산 절감되도록 하고 일단 이제 그 별도로 전기를 끊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거, 저기 하는 거는 시설하는 건 좋은데 네. 가로등 하나에 그 6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 이거지. 예? 사람 뭐 저기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 옆에다 하는 건데. 잠깐 보시면 지금 자전거 도로 태양광 가로공에 대한 100등을 지금 6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태까지 태양광 평택에서 수없이 많은 태양광의 종류를 갖다 설치했는데 성공적인 게 한 군데라도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퇴물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는 유선 끌고 유선을 꼭 끌어야 될 때는 끌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직접 태양광에다 직접 방열판 같은 거 관리 안 하면은 되지도 않고 또 퇴물돼요. 우리 과거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과거에는 이게 뭐 초창기 나왔을 때는 수명이 뭐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이죠 상무과에 저거 얼마 준 건지 알아요? 그때 돈으로 한 450, 500 줬을 거예요. 지금 저거 작동 되는지 알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설치하면서 그때 이제 표준이 기술이 이제 지금 많이 개발이 저기 이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600이 나온 저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갖고 계세요? 아, 금년도에 시범으로 13개를 아니 그러니까 안 될 시범 같은 경우 우리 여태까지 태양광으로 갔다가 시범 조금 갔다 온 거 거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도 시작하지 말고 안 되는 사업은 딱 접고 아니, 그 제품이 확실하게 정립이 될 때까지는 손을 안 대주는 게 솔직히 공공적인 사업에서는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도 저기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저걸 이제 가능한 이게 그 전기를 끌어갈 수 있는 데는 전기 끌어서 그리고 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자전거 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분을 위해가지고 6억을 지금 시범적으로 해주나? 그러면 이게 또 해보면 이거 자전거 도로 어느 구간에다 해주면 어느 구간은 또 안 해줘. 연계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일로 가는 돈 또 보수 유지비 뭐 하다 보면은 자전거 운동은 낮에 하는 거지 밤에까지 한다고 몇 명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낭비예요 낭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리고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뭐 걷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좀
그런 뭐 외진데. 공원이나 학교나 그런 데 해가지고 하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뛰거나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다 새벽에 뛰는 거고 저녁에 뛰는 부분 몇 분 안 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보편화된 정책을 써야지 어떤 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는 정책이 나오고 항상 나중에 말썽이 생기다 보면 그 사업은 포기되고 그러면 그 돈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2쪽에 그 하천 순천령 이륜차 있잖아요. 이게 오토바이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갖다가 해갖고 그 순찰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오토바이도 면허증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면허증 없는 사람 타고 가다 사고 나면 그건 문제고. 주로 이제 하천 감시를 청경이 이제 본청에 2명, 그 다음에 송출 안출에 1명 있는데, 청경이 제일 많이 탈 겁니다. 근데 보험도 또 별도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들어야지. 네. 사고 나면 또 그거 어떻게 해?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최고 속도가 25km 정도 됩니다. 3륜이고, 그 다음에 적재함이 달려가지고 청소 도구함을 탑재하고 속도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2륜차가 아니고 3륜차요? 처음에는 이륜차를 2개 살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3륜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뭐 간단한 거 싣고 가고 또 안전하고 하천 게 수천하기가 3륜차 같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했는데 수천하기가 좀 더 힘들지 않나? 물론 청소 뭐 저기 쓰레기 같은 거 주워서 담고 지금 이런 거 좋은데 그만큼 길을 갖다 차지하잖아. 오토바이가 좀 작아가지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 저기 도로사업과 197쪽에 거기 보면 시설비, 그 포장도로 유지관리,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 지금 이게 유지 보수 관련해서 위탁 주고 있지 않아요? 권역별로? 10개인가 묶어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탁도 주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직접 무슨 긴급을 요한 거라든가 이럴 때 이제 그 위탁을 주고요. 저기는 뭐 이제 아니 여기 보면은 네. 사실 이게 위탁이 지금 본청관할 같은 경우에도 위탁 주는 게 지금 뭐 도로 유지 보수 그 부분에서 보니까 5억 5천 조 갖고 위탁을 주고 있던데. 예? 그게 이제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제 비 오고 나면 이제 저기 패이는 것도 노상 뭐 물건 떨어지는 거 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저기고요. 여기 이 별도로 위탁을 권역별로 주고 있는데도 또 여기다가 또 포장도로 유지 관리, 도로 불편 상황 해소 및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 보수. 이런 거 그쪽에서 원래 해는 거 아닌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5억 5천씩이나 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해빙기 되고 그런 뭐 조그만 거 저기 포트볼 같은 거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에다가 뭐 겨울에 이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이제 보조 지원하고 또 긴급하게 이제 무슨 뭐 차에서 뭐 도로가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거 뭐 물건이 떨어졌다든가 또 조그만 거 이제 뭐 사람 몇 명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이게 지금 보면은
도로 유지 보수 위탁에 그 5억 5천 예. 이렇게 주면서 예? 여기 그 199쪽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 연간 계약 공사액 5억 5천이에요. 이 보도블록 정비는 그 76.5였고.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또 이제 197쪽에 보면은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1억.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 관련, 도로 포장, 도로 유지 관리 1억. 1억이 뭐야, 이게 10억이네? 매년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즘 그 왜 좀 크랙이 많이 간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게 네.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10억,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에 10억. 요거 이제 어떤 구간을 이제 더 씌우게 해야 될 구간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게 예방 무려 한 20억 이상을 도로 유지에 관리하는데 별도로 위탁 주고도 별도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 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위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 관리는 이제 국도라든가 이제 그 주요 그 간선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는 그 이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게 그 마을 안길이라든가 도심 시내 이런 도로를 그 대상으로 저희가 그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권역별로 이제 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 그 도로 유지 보수라든가 뭐 등등 해갖고 한 10개 과목인가요? 이걸 갖다 권역별로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공개 입찰해갖고.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몇몇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뭉뚱거려갖고 하느니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은 관내업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그렇게 관여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 그것은 하여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옛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뭉뚱거리면 금액이 커져버리니까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가능한데, 가령 예를 들면 뭐, 도로 뭐 파손된 거, 뭐 이렇게 금방 고쳐라 그러면 그 몇백만 원 안 되는 거 관내업체가 다 가서 해고 그렇잖아요. 유지보수하는 팀 불러갖고 또 하고 뭐 이게 그 자재를 해주고 거기에 돈 따라주고 뭐 어쩌고 해고 즉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우리가 그 이제 겨울철 대비해갖고, 설화 대비, 예. 자재도 사주고 다 했잖아요. 그것도 위탁 주고 있고, 예? 눈만 푹 들어왔을 때, 제설장비들 와서 했잖아요. 네. 예? 염화칼슘 뿌리고. 예. 그 위탁 주고 있잖아요. 번역별로 그것도. 장비에 대해서 이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장비 임차. 자재 같은 게 이제 저희가 대주고요. 자재 대주고, 네. 장비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장비 갖고 와서 뿌리는 거 아니야. 도로유지가 네?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덤프트럭 길 같은데 읍면동에서 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저기 뭐 시장 뭐 저기 그 상가 점포 앞에서는 주면은 거기 통장이라든가 상인들이 좀 하고 예.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눈 조금 왔었죠. 며칠 전에인가 네, 어제 그저께 이제 조금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기 북부권하고 저 남부권에 그냥 염화칼슘 아주 그냥 다 뿌렸다고 그런 얘기 들어갔죠. 그게 아니고 이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하식으로 했는데 기상 예보 이게 이제 이름 짓는 이제 교량하고 그 위험한 데만 이제 우선에 뿌려놓은 게 이게 출근 시간대 되고 그래 버리면은 눈이 많이 오고 차가 막히면 제설차가 이게 아니 참- 근데 눈 오는 거는 봐도 뻔히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기상청 그 예보도 얼마 안 온다고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 시민들이 보는 사람이 돈 많아서 이거 다 갖다 뿌렸냐고 미리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출근 시간대에 이제 눈이 왔을 때는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기온을 보려고요. 기온을 보는데 영도만 돼도 교량부위라든가 이런 데는 살짝 그러니까 좀 사고 위험성 있는 데만 뭐 거기만 다든가 했던 분인데 예, 거기만 했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기 그 저기 네. 도로상과장 뭐라고 저기 이렇게 밀어 들어왔어요. 다 뿌린 걸로 들어왔죠. 저기 이제 시내 이제 그 간선도로는 이제 일부 이제 그 뿌렸는데요. 좀 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떤 저기 기상 예보도 좀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그 이따가 업체도 그냥 갔다가 그냥 뭐야 눈이 올 걸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예상했고 싹 뿌려놓으면 그 뭐요? 그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자재 또 사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통제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뭐 TV에서도 서울시 사전에 정부가 홍보해놨는데 뭐 눈 하나가 있고 뭐 언론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또 기사이 또 좀 빗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종원 의원님. 네, 지도원입니다. 예, 도로 사업과 예. 올해 도로 사업과 예산을 보게 되면 새롭게 예산이 선정이 되어 맞네요. 한 몇 군데 있죠? 새롭게 한 데는 저기 이제 그 권역별로 이제 그 소규모 이제 도로인데요. 소규모 도로는 이제 그 북부 출장도 이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제 북부 지역은 송탄 출장소에서 하고 또 서부 쪽에는 이제 안녕 출장소에서 하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본청 관할 그 읍면동에는 이제 소규모 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이제 도로라는 건 이제 실종을 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위발성이 많은 쪽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면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기독적인 사업을 좀 어느 정도 가면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로 사업 쪽에 되면 여기저기 일만 다 벌려놔가지고 이게 장기간 가지고 그 사업 저기 그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그 추진 계획대로 맞지가 않아. 해당 쪽 예산 세워놓고 하다 보면 몇 년씩 걸리더라고. 가능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 85% 70% 했을 경우는 예, 다른 사업 쪽으로 유도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예. 그냥 뭐 20% 30%의 사업에다가 그 읍면도에다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무리 사업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 사업 계속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네. 열차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기 신현관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뭐 추경까지 포함해서 20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업을 이제 시급성이 있어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의원님 그 저기 그 말씀하시는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하반기에 저희가 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이 한 10여 개 되는데 이게 한 2018년도까지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2018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갈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보게 되면 190억인데 지금 전체 금년까지 들어가는 것이
95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저기 내년도 예산이 15억 아니에요, 15억.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된다면 계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네. 예, 의원님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내기신형 옛날에 경제자유 의혹으로 묶여가지고 진즉 완료됐어야 될 사업인데 이제 또 해제되고 이제 주민들 원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저기 추경령이라도 저희가 더 확보되면 더 세우도록 그리고 어느 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예산을 좀 세우지, 연간 예, 예산을 의원님 세우지. 말씀, 예. 예산이 들쑥날쑥했다가 예. 위에서 이제 업무보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좀 몫이 크게 되면 또 추경에 또 실어주고. 의원님 저기 그 작년에 그 내기 신년간 그 예산 이 계상된 걸 보면 그 본 예산에 이제 20억이 계상됐었고 됐어야 돼서 그 네, 예산을 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조금 더 마무리 좀- 벌써 이제 사업 착수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하고 이제 지금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거 중에 또 유천동 저기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유천 군문관도로 네, 작년에 그거하고 예산을 안 줬다가 배란가를 갑작스럽게 그것도 이제 저기 10년 사업 착공은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미호 사업되는 거는 예예. 빨리 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에요. 예,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두 건이 지금 가장 그 오래됐고 좀 지지부진한데 하여간 그 중점적으로 하여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설의 예병 대책에서 그 작년도 예산보다 3,490만 원이 증액이 되네. 198쪽 설의 예병 대책에서. 네. 근데 작년에도 온난화 현상 때문에 눈이 얼마 안 왔어요. 금년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갑작스럽게 3,491억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3,490원이요? 3,490만 원.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설화대책 근무자 피복비, 설화대책 장비 임차, 설화대책 근무자 급량비, 설화대책 근무 일찍, 설화대책 근무 숙직. 이거 작년도에 없는 사업을 왜 올렸어요? 작년도에 다 그 일찍 숙직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작년에 뭐가 있어? 여기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그 근무를 하잖아요. 밤에 그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 숙직 수당을 이제 우리가 시에서 숙직을 해도 6만 원씩 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어느 항목에 이거 3,490만 원이 더 올렸냐고, 어느 항목으로. 아이고 장비 임차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비 임차. 작년에 없던 이제 그 장비 임차가 작년에 1억 1,500만 원 들었어,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1억 4천 아니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증액을 그래요? 작년에 1억 1,000만 원, 1,500이요. 근데 올해는 1억 4천 아니에요. 근데 뭐 장비 임차 뭐라 그래, 좀 줄어드는데. 더 감액이 됐다니까? 아니죠. 2,500은 늘은 거죠. 아니, 작년에, 그렇구나. 1억, 그렇게 올랐네. 증입니다. 작년에 1억 1,500이고, 1억 4천이고 올랐네. 저기 소사벌을 이제 LH에서 하다가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사장님께 면적도 늘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비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화대책용 자재 구입비를 왜 이렇게 줄였어? 2억을 줄이냐고. 아, 네. 여기 이거는 그 저희 그 재난안전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저희가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부서별 업무 저기를 협의를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로? 네. 그럼 이거를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 재난안전 걸로 다 넘겨버리지.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그쪽에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도로 사업과에서는 서로 대통령 자재를 구입이 아니요. 근데 안전재난과에서 무슨 자재 구입을 해? 거기서는 할인을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안전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거는
아니 거기 저 방재단 있잖아요. 방재단들이 나가서 지도 작업해주고 그러잖아. 걔는 안전관리과에서는 자재 구입 자체는 도로사업과에서 해주지만은 모든 행위 자체는 걔는 안전관리과에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재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 구입을 많이 해놔서 줄인 거 왜 줄인 거예요? 작년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고 남은 거, 그 저기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그래서 재난 작년에 기획 그럼 너무 과다 예산을 잡은 거네? 아니죠? 아니 2억 5천이 올해 감액을 시켜서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너무 작년에 많이 남았다며 작년에 예산 세운 거에서 남은 게 아니라 재료를 사는 게 사는 게 이제 눈이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 부분이지 맨날 이해만 해달라요. 이건 저기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이제 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그 비축이 자재는 그 손상이 안 돼? 1년씩 염화칼 예 괜찮습니다. 죽고 그러는 거 없어요? 다 이거 순전히 염화칼슘 자재 구입이에요? 예 염화칼슘이라든가. 근데 아까 동료이 얘기했는데 뭐 지난번에 물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렸어? 1억 원어치 뿌렸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엊그제는 그 이제 영하로 이제 이게 제가 시켰는데요. 영하 1도 내려가는데 눈이 1cm만 와더라도 눈이 많이 와서 오면 사고가 안 납니다. 눈이 살짝 올라가 교란 같은 데는 영도만 돼도 이게 우리가 이런 데는 길바닥에 멀쩡한데 막 3중 4중 추돌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취업지역 하나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고도 판단에 저기 고도 막 개발했잖아요. 이제 가평고가도로 그 허물고 다시 이제 임시도로 냈잖아요. 예. 그 도로가 위험합니다. 막 불국법이 많아가지고 예. 특히나 거기 작전사 거기 하는 쪽에 네네 거기 취약적으로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견 전화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왔더니 나 그걸 추구했는데 예. 하나도 안 녹았어. 그래서 빈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출장소 이제 관할 구역이라는데 그거 해서 그렇게 저기 고도 면사무소부터 쭉 오면서 그 양쪽으로 갈라진 임시도로 있잖아요. 예, 그 중앙 지하차도로 오고 예. 또 이쪽에 이제 공공 작전사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임시도로. 거기 이제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예, 그 출장소 관할인데요. 출장소에다 저 지시를 해서 그 위험지구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저희 내용에도 위험지구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출장소에 거기 이렇게 뚫고 왔는데 거기 덜- 쌓여 그냥 있어. 그대로 있어. 덜 뿌린 것 같습니다. 뭐 뿌리지 않는데 그걸 뿌려. 그걸 뿌리다 공주에다가 다 이런 것이 남겨요. 의원님 조금 쉬었다 했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199쪽에 예,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 그 설명 자료 보니까 서부지역 건데 그 작년에 서부지역 다 한다고 다 했잖아. 서부지역까지 다 한다고 5억 5천 세워가지고 5억 5천 원. 기억도 잘. 작년에 맞아요. 예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디에도 다시 그 안쪽 서부지역 하나 다 했어. 작년 저기 서부지역하고 그 용이 비전 팽성 장당 안중 포중 선적 다 한다고 5억 5천 원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줬더니 어떻게 된 게 서부지역을 하나도 안 냈지. 저기 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하려고. 예, 했습니다. 했고 저기 그 작년에 그 보안등 그 교체가 그 안주 포승읍 청부읍 오성면 현동면 뭐 이렇게 해서 안한 거지 뭘. 네, 1,300개 했습니다. 안한 거 올해 다시 또 이다 세운 거 아니야. 계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계속. 뭐 말을 그렇게 해더라도 소득 하나도 안 하고 잘 비하를 이렇게 살고 있고 예산 세운 거지 뭐. 아니 서울지역에 저기 안 되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 작년 분명히 용이 비전 팽성 장당 네, 팽성 알겠습니다. 선동했는데 요거 저거 다 한다 그랬어. 그래서 예산 승인해줬어. 근데 올해 선거철에 왜 오르냐고 했으면 다 했으면 예산이 오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핑계 삼아서 여기다가 서부지역 안중포동 선덕해서 3억 5천 딱 예산 올려놔가지고 이거 다 시의원들이 볼 때는 서부지역 예산만 아닙니다. 편중시키고 의원님 그 저기 느낌을 받잖아. 왜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냐고. 아니 한 번에 이제 예산을 다 세우면 좋은데 그 뭐 전체적인 여력상 세우면은 자기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기 아까 내가 얘기한 지역에 다 한다 그랬잖아. 근데 예산이 이렇게 새롭게 또 올라가냐고.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서부지역까지 다. 근데 계속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게 총 사업비가 21억이죠? 네. 이게 변질이 됐어요. 지금 또 사업비가.
이거 가로등 사업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안등 사업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로등 사업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맨 처음엔 할 때는요. 왜? 이게 저기 에너지 전략 용역 사업하고 비슷한 형태로 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안등은 안 된다. 집중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가로등 사업하겠다고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서 어느 날 보안등으로 다 바뀐 거지. 그런 게. 작년에 5억 5천 맞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1억 아니에요. 예. 이게 작년에 본인이 얘기할 때는 불화로 다 한다 그랬어요. 이거 사업할 때, 소구적 할 때, 사업할 때 얘기해 주세요.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결계약공사 5억 5천. 이거 작년에는 왜 예산을, 예산이 없다고 5억 5천을 했어?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걸? 여기서 깎고 아니? 이제 늘어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기입니다. 이제 소사발 택지라든가 이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이제 완료되면서 저희가 이제 인수받은 그런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이요. 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 오셨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해를 선언합니다.